자, 줄기잡기 강의 노트를요. 예, 48페이지요. 자, 맨 하단에 보시면 3번 물납하고 분할납부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소득세 할 때 제가 이미 한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물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이 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죠. 그게 어디예요? 지금 배우는 재산세. 그러면 물납 요건을 봤더니 1번, 동그라미 1번. 물납 요건과 물납 대상인데 그 가로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납부세금 빼시고요. 1,000만 원 초과. 그러니까 재산세 물납은 최소한 1,000만 원이 초과해야 물납이 돼요. 그러면 내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 고지서에 만약에 한 300만 원 세금 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물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적으셔야 돼요. 그 옆에 가로에다가 관할구역 부동산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은평구에서 물납을 할 때는 은평구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은평구에 물납이 되고, 우리 옆에 서대문구 있죠. 그럼 서대문구에 있는 부동산으로는 은평구에 물납할 수가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그럼 우리는 과세관청에 나 물납을 할게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기억 가로에다가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기한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날짜 기한은 마지막 날짜를 말하죠. 그 마지막 날짜 10일 전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분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7월 31일이죠. 그럼 7월 31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니까 늦어도 7월 21일까지는 물납할게요.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3번 봤더니 과세관청이 물납 부동산을 딱 봤더니 이게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해요. 그리고 가격도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물납을 받을까요? 거절할까요? 거절.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물납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물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불허가 통지를 받은 우리 납세무자가 그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과세관청을 다시 받아준다는 건데,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어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무자가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도 현금으로만 받는다. 그럼 OX, X, 물납을 다시 허가해 줍니다. 4번 보시면 물납 허가 부동산 평가인데 과세 기준을 동그라미 해서, 우리 항상 재산세는 기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을, 그게 매년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시점에 모든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평가합니다. 봐봐요. 우리가 세금 낼 것은 만약에 5천만 원인데 우리가 물납 제공한 부동산이 4천만 원일 수 있겠죠. 그럼 과세관청 그게 4천만 원짜리인지 5천만 원인지를 평가할 때 6월 1일 시점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우리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죠. 그러면은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것을 과세관청이 받아준다면은 우리는 자금 압박을 좀 더는데, 여기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숫자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분할 납부 요건은요. 첫 번째 가로는 250만 원 초과라 적으세요. 이게 작년까지는 500만 원 초과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 분할 납부 범위를 확대를 시켜요.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하고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건축물본 재산세는 정상적인 날짜가 7월 달이죠. 그러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내가 분납을 하기 싫으면은 전체 세액을 7월 30일까지 갖다 내시고요. 그런데 분납 가능한 세액은 요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죠. 그러면 8월 1일부터 몇 개월이네요.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9월 30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인데 지금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이 25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항상 요 250만 원을 갖다 놓고 제가 이미 소득세 할 때 강의했거든요. 항상 요 기준 요건 금액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250만 원 곱하기 2니까 500 나오죠. 그러면 500 이하냐 500 초과냐로 구분되는데 만약에 내가 고지서 받은 금액이 300만 원이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죠. 이때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50.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50만 원은 정상적인 날짜까지 갖다 내시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 50만 원은 이 날짜 사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600만 원일 수 있겠죠. 그럼 500만 원 초과 구간에 들어간다면 그 세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능하니까 얼마까지? 300. 그럼 책을 좀 수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라고 돼 있죠. 그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이세요? 그 1,000만 원을 얼마로 바꿔야 돼요? 500만 원으로 바꾸셔야 돼요. 개정이 돼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1,000만 원 이하를 얼마로 바꾼다? 500만 원 이하. 그러면은 그 땡땡 옆에다가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고 500만 원을 뭐로 바꿔야 돼? 250.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아니고 이건 얼마로 바꿔요? 500. 500을 초과하는 거. 그거만 바꾸면 돼요. 바꾸시고 요건 하나 필기해 두십시오. 요 앞에 거를. 요 앞으로는 케이스 문제로 내. 그럼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요? 그럼 발렌타인이면 남자가 받는 건가요? 아, 우리는 이런 걸 안 해서 집에서. 그럼 사탕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초콜릿. 다음 달엔 남자가.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이거 안 받을래? 아, 다시 가져가. 다시 가져가. 제가 판단이 좀 빠른 편이라서. 그리고 다음 달에 혹시나 목요일 날 걸리면 휴가. 자, 여기까지 필기되셨어요? 다음 오른쪽 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3번. 그럼 분할 납부 신청인데 그 분할 납부 신청에는요 가로 열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납부 기한까지. 이게 아까 물납하고 차이점이에요.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예요. 10일 정도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런데 분할 납부는 우리가 마지막 날짜까지만 분할 납부 신청 들어가면 과세관청 그 자리에서 바로 컴퓨터에서 다시 이거 해줍니다. 그럼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지서 받은 금액이 600만 원인데 이 600만 원 고지서를요 7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을 가서 공무원 앞에 나 분할 납부할 신청을 딱 하면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그 600만 원 고지서를 그 파쇄기에 넣어버려요. 폐기 처분을 하고 컴퓨터에서 바로 다시 고지서를 2장으로 출력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2장을 받았죠. 얼마랑? 300. 그러면 300은 여러분들 그 관공세 은행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납부를 하시고 요 300만 원 고지서는 가슴에 품고 오셔갖고 몇 달 때? 2달 때 그 안으로만 세금을 낸다는. 그래서 제 소원이 요거 한번 받아서 찢어보는 거야. 분할 납부를 해보고 싶어. 지금 금액이 커서 분할 납부를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봐요. 좀 손 든 거예요? 아니, 손 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그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작년 문제인데 옳은 거 찾는 것이죠. 자, 1번 봤더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9월 달이 아니죠.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혹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제가 양도 속사할 때부터 강의 드렸던 것인데 사실상 현황하고 공부상 등재 현황이 달랐을 때 우리 시험 범위의 세금 중에서는 서류 이름에 누구 이름을 쓰는 등록 면허세마 서류인 공부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뭐를 원칙으로 한다? 사실. 그럼 지금 배우는 재산세도 뭐를 원칙으로 해요? 사실. 그럼 2번 보실래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죠? 아니죠. 뭐로 바꿔야 돼요? 사실상 현황. 이렇게 쉬운 게 나와요, 작년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운 거. 자, 봐봐요. 우리 재산세에서는 부동산이 2개 이상 있을 때 2개 가격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들어간 물건에 하나 달했었죠. 그게 2개밖에 없잖아요.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한다. 그러면은 주택을 은평구에 2채 갖고 있을 때 그 A주택과 B주택 가격은 합쳐요? 합치지 않아요? 합치지 않죠. 그럼 3번 봐봐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주택세를 주고한다. OX, X. 주택은 여러 채를 합치지 않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자, 맨 세 번째 줄 보시면 물납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죠. 자, 물납은 얼마 초과예요? 첫 번째 줄 1천만 원 초과 동그라미. 뭐로 물납이 돼요? 두 번째 줄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동그라미. 맞죠? 그럼 답은 4번. 이 쉬운 게 작년 우리 시험 답이었다고. 5번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70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공정시장가율이 100분의 60이죠. 확인됐나요? 자, 됐고. 오늘 프린트 말고 지난주 프린트 뒤에 거 안 풀었죠. 지난주 프린트 가셨어요? 저 뒤에 두 번째 줄 분. 그 줄을 주세요. 그거 같이 보시고 잠깐만 같이 보시고. 자, 지난주 프린트 3페이지를 가보실래요? 3페이지 22번부터 26번까지 풀어보세요. 지난주 프린트요. 기본 이론 강의 5로 되어 있는 거. 없으면 그냥 같이 보세요. 자, 22번 보시면요. 물납 물어봤죠?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돼요? 1천만 원 초과. 맞네요. 23번은 물납 신청을 물어봤는데 납부 기한까지가 아니죠. 얘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죠. 분할 납부가 납부 기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물납은 10일 정도를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분할 납부는 마지막 날짜까지만 신청하면 된다는 거. 자, 24번 분납 물어봤는데 얼마 초과예요? 250만 원 초과. 일부 세액을 몇 개월이네? 2개월이네. 맞네요. 자, 25번 500만 원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까지? 최대 100분의 50 이하니까 2분의 1까지 가능한 것이죠. 전체를 분납하는 게 이거 아까 이거잖아요. 600만 원이면 얼마를? 300. 여기서는 지금 600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26번 틀렸죠.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아니고 얘는 언제까지요? 납부 기한까지. 그러니까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 납부는요. 납부기한까지.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다시 50페이지로 가보세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1월, 2월까지는 뭐 전체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냥 틀 위주로만 잡으면 돼요. 틀 위주로. 그리고 이게 작년에 우리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했죠.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아직 그쪽에서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렇게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이미 공고를 했는데 이게 아직 법조문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개정이 되더라도 총선 정도 끝나고 아마 개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때는 그 얘기고 뭐 개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조문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숫자는 나중에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우선 이쪽을 잠깐 보세요. 그 맨 상단 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50페이지 맨 상단. 지난주에 배운 것을 제가 잠깐 적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재산세를 배웠죠. 재산세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주택에 관련된 토지 가치 부분하고 주택에 관련된 건물 가치를 반드시 통합평가하죠. 그럼 주택이 한 채라면 산출세금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 언급한 것처럼 주택은 한 채인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죠. 그때도 산출세금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토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에 세금을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 주택은 가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별장이냐 별장이 아니냐를 구분하죠. 그리고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토지는 토지분으로 계산을 따로 하고 건축물은 건축물 부분으로 계산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다시 토지 이용 용도에 따라서 물건별로 개별과세는 분리과세가 있고 동일 시군구권 토지를 합치는 합산과세가 있죠. 이 합산은 다시 모든 종류의 토지를 모두 합치는 종합합산이 있고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만 예외적으로 따로 합치는 별도합산이 있고 분리는 다시 낮은 세율로 가는 저율 분리가 있죠. 다만 시험 지문에서는 저율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분리로 표현을 하고 하나는 높은 세율로 제재하겠다는 고율 분리가 있는데 역시나 시험에서는 고율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아닌 것은 선박이 있고 항공기가 있죠. 그러면 세율 숫자는 기억 못하더라도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중에서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즉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는 물건이 정확히 3개가 있었죠. 그게 작년에 다이렉트로 물어본 질문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답변이 나와야 돼요. 자, 뭐예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별자 이외 주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산세에서 이렇게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물건이 딱 3개가 있죠. 요 3개 물건만 지금부터 고액 자산가한테 세금 부과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는 주택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주간 버리세요. 별장은 제가 동그라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우리가 주간을 개입하면 별장은 이거 사치성이니까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 때려야 될 것 같죠? 안 때리는 이유가 지난주에 별장이 재산세 세율이 1000분의 40이었다고요. 1년에 4%라고요. 엄청난 세금이에요. 이미 충분한 제재가 이미 재산세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른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최고 높은 구간 세율이요. 4%보다 훨씬 바닥에 위치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어디서 제재가 끝났다. 재산세. 그런데 이런 이유를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간만 버리면 돼. 요 3개 이외에는 종합부동산세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빨리 겪어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종합합산으로 빠지는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별도 합산 토지만 종부세인데 그러면 토지 중에서 분리로 빠지는 것은 그게 저율이며 생산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니까 투기가 아니고 고율은 이미 별정하고 취지가 같아요. 얘는 1000분의 40으로 이미 제재가 끝났고 건축물은요 이후여와 불문하고요 종부세를 안 때립니다. 자, 그 이유는 듣고 넘어가십시오. 강남 테헤란로에 상가 빌딩을 갖고 있는데 빌딩 가치만 2천억 대요. 그 종부세 안 내요. 이유는 그 건물한테 종부세를 때려버리면요 그 건물 소유자는요 임차인분들한테 월세를 올려버린다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투기 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선박하고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부동산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선박, 항공기. 그래서 요 세 개 물건만 종합부동산세인데 그럼 맨 상단 박스 보십시오. 맨 상단 50페이지. 재산세 세율 구조에서 지금 진하게 돼 있는 게 누진세율이라고 적혀 있죠. 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만 맨 오른쪽 칸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에 동그라미 돼 있죠. 이게 한 무제짜리예요, 여러분들. 이 자체가 한 무제짜리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봐봐요. 그러면 토지 중에서는 분리로 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랑 관련이 없고 종합하고 별도로 가는 것만 종합부동산세랑 관련이 있죠. 그러면은 역시나 지난주에 우리가 판단했던 거 2교시 판정했던 거 어떤 토지가 분리로 가고 어떤 토지가 종합으로 가고 어떤 토지가 별도로 가는 일은 제가 강의 다시 듣고 공부하라 그랬었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 종부세까지 끝장나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재산세에서 세 문제, 종부세에서 한 문제, 네 문제가 여기서 결판이다. 이 토지분 판단에서. 근데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네 문제가 붕 뜨죠. 그러면 양도세가 어차피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열심히 하면 뭐 할 거 어차피 점수가 안 나오니까 세법이 8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12개 정도를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게 정리가 돼요. 토지분 재산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래서 그거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공부했나 봅시다. 제가 지역 2개만 물어보죠.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지역을 확인해야 되죠. 뭐 다 빼고요. 다 빼고 키워드만 4개 어떻게 갑니까? 농지는 군, 읍면, 도시지역 파, 개발제한구역, 녹지죠. 이게 지금 내 머릿속에는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요거만큼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에 강의 들었던 분들은 지금 기억이 나야 돼요. 지금 기억이 만약에 지난주에 강의 안 났잖아요.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 갭이요. 점점 벌어져요. 점점 벌어져서 5월 달 정도 가면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럼 꾸준히 하신 분들은 5월 달부터 팍 차고 올라가는데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요 단순한 걸 안 하신 분들은 5월 달부터 강의 자체도 힘들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러면 이게 세법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항상 강사분들이 강조하는 게 미스가 나버리면 다른 과목도 패턴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갭이 발생하는 거야. 한 4개월 지나면. 화이팅. 표정들은 아주 음침해. 그다음 공장용지는 지역을 어떻게 나눠요? 군, 읍면, 산업단지, 공업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3음 4월 달에 한 큐 끝나니까.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을 보세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자산가한테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러면은 과연 얼마를 초과되느냐인데 우선 2번 칸을 채워봅시다. 칸을 채워 2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인데 중간쯤 보시면 납세 의무자 칸 보이세요? 거기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첫 번째 주택은 6억이 초과돼야 납세물을 줘요. 그럼 6억이라 적으시고요. 납세 의무자 칸에 그럼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되지 않으면 납세무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거기 밑에 종합합산 토지 칸이 있어요. 얘들은 5억 원 초과. 이 숫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맨 밑에 별도 합산 칸이 있죠. 자, 여기다가는 80억 원 초과. 80억 원 초과.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봐봐요. 주택만 예를 들어볼게요. 주택은 지금 6억 원 초과되면 납세물 지죠.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립니다. 갑이 전국의 주택을 두 채 갖고 있어요.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은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으로 가정하고 B주택은 공시가격을 3억 원으로 가정을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주택 6억 초과를 해야 납세물 지는데 6억 초과를 판정할 때 주택별로 각각 판정하며 양쪽 주택이 6억 초과되는 주택이 없죠. 그럼 납세무자가 아닐 것이고
주택이 두 개 있을 때 요 5억 원하고 3억 원을 합쳐서 6억 초과를 판정하면 합치면 얼마? 8억 원이니까 6억 초과되니까 얘는 종부세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자, 갑이 전국에 두 채 갖고 있습니다. 요거 A주택 따로 판정하고 B주택을 따로 판정해서 양쪽 다 6억 초과가 안 되니까 납세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합치면 6억 초과되니까 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자, 어느 쪽이야? 자, 이거 각각 판정할까요? 합친 다음에 판정할까요? 각각 판정한다. 손 들어봐요. 느낌이. 내려보세요. 합친다. 자, 커피 좀 마시고요. 자, 그럼 우선 여기부터 가볼까요? 재산세에서는 주택을 두 채가 있어요. 합쳐요, 안 합쳐요? 안 합치죠. 아까 우리 문제 풀었잖아요. 왜 안 합치냐면은 한글로 어떤 글씨가 들어가야,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들어간 물건만 합친다고 강의했죠. 그럼 재산세에서는 그럼 지금부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공부합시다.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보이는 거 요거밖에 없잖아요.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한다. 맞아요? 그럼 주택 어디에다 한글로 합이란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주택이 두 채 있으면 합친다, 안 합치다? 안 합쳐요. 재산세는 절대 안 합쳐. 이건 이미 우리가 문제를 풀었고 정리됐죠? 그럼 종합 부동산세는 주택 두 채를 합쳐, 안 합쳐요? 합친다고요. 합쳐가 들어가잖아. 세금을 만들 때 세금 이름에 개미 합이란 말을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 판정 기준은 주택별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합치는 게 맞죠. 그래서 주택은 주택을 모두 합쳐서 판정한다고. 6억 초과를. 그러면은 합치니까 얼마야? 8억 원. 얼마 초과돼? 6억. 이게 재산세랑 차이점이에요. 재산세 주택은 합치지 않지만 종부세는 뭐한다? 합친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종합은 종합끼리 합치죠. 근데 얘들은 관할구역 것만 합치는 거고 얘는 전국을 합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은평구는 은평구만 합쳐. 얘는 전국을 다 합치고 국세니까. 정리됐어요? 축하드립니다. 한 문제 맞추셨습니다. 자, 요거 크게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종합 부동산세. 이렇게 시작. 종합 부동산세. 저 음을 팍 못 높여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종합 부동산세. 임산부는 기다리세요. 임산부는 기다리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임산부 기다리시고 종합 부동산세. 이렇게 시작. 종합 부동산세. 자, 노래 잘할 것 같죠? 잘해요. 성량이 확 튀었잖아요 지금. 한 곡?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잘하는 것 같죠? 네. 얼굴 빨개져. 왜? 너무 잘했어요? 아니, 근데 대충 부른 건데.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 곡을 틀어놓고 하면은 우리 그녀가 미쳐요. 집에 있는 그녀가 오빠 그래 지금도. 믿거나 말거나.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재산세 배울 때 재산세도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정, 시장, 가입비율을 곱해야 되죠. 그 비율이 주택은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100분의 60, 토지 건축물은요 100분의 70인데 지금 배우는 종합부동산세도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을 곱한 게 곱하거든요. 얘는 모두 100분의 90이에요. 모두 100분의 90이라고 적었어요. 모두 100분의 90, 90%. 그 칸에 공정, 시장, 가입 비율 보이시죠? 거기다가 뭐라고 적는다고요? 100분의 90, 90%. 이게 작년까지는 85%인데 바뀌었어요. 내년에는 이게 95%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을 보실래요? 이 주택을 제가 조금 세분화시킬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맨 왼쪽 칸을 보시면 주택을 좀 세분화시키면 첫 번째 칸 2주택 이하. 그럼 여러분들 가로에 2주택이라 적으면 되죠. 2주택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만 놓고 봤을 때 2주택자.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서 2주택 이하는 전국을 다 합친 거고요. 가로 중간에 있는 것은 어디만 놓고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만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 칸에는 전국을 합쳐서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자, 이거를 왜 나누셔야 되냐면요. 자, 맨 오른쪽 칸에 있는 세부담 상한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세부담 상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재산세 강의할 때도 세부담 상한 했죠. 자, 기억 나눠 봅시다.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인데 토지랑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이 모두 100분의 150인데 주택은 서민들 주택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세부담 상한을 낮춰놨죠. 자, 그게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되며 100분의 130. 기억 안 나도 되게 듣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관련 세금이니까 작년 대비 갑자기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안 되니까 역시나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는데 원래는 세부담 상한이 종부세가 모두 100분의 150이고 지금도 원칙은 100분의 150인데 2년 전에 뭘 개정했냐면요. 요 조정 대상 지역만 놓고 봤을 때 2주택자라 전국을 합쳐서 3주택 이상자는 투기성이 강하죠. 그래서 얘들은 세부담 상한을 높여놨는데 우선은 2주택 이하도 세부담 상한은 그대로 100분의 150이에요. 그럼 그 여러분들 오른쪽 칸 세부담 상한의 맨 위에 칸은 뭐라고 적어요? 100분의 15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요. 얘가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200으로 늘어나요. 100분의 200.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300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토지는 그대로 100분의 150이요. 근데 요거는 아직 암기하지 마세요. 현재 작년에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는요. 요 지금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있죠. 얘도 세부담 상한을 100분의 300으로 바꾼대요, 이제. 근데 이건 아직 안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정부 입장이니까 요건 이제 이대로 우선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는 좀 암기하지 마세요. 쉽지 않아.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그럼 2번에 관련된 칸을 다 채우셨어요? 여러분들 요 2번 칸 숫자가 암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종부세는 못 쫓아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30초를 드리니까 적어놓은 숫자를 지금부터 바로 암기하십시오. 그래야지 지금부터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쫓아올 수 있다는 거. 이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종부세. 나는 항상 이런 거 받으면 왜 노래가 나오지? 이게 초콜릿 더 컸으면 좀 더 나갔는데. 자, 그거 숫자 암기하셨어요? 그럼 이제 밑에 다시 제 2절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인데, 자 1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제 봤더니, 자 주택 이미 적은 거죠.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동그라미.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끼리 뭐 한다고요? 합산한다. 그 합산한 금액이 가로 얼마를 초과? 6억 원 초과. 자, 그 밑에 칸 종합합산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동그라미. 그 합한 금액이 얼마를 초과해요? 5억 원 초과. 자, 그 밑에 별도 합산은 역시나 합한 금액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가로 얼마 초과입니까? 80억 원 초과. 그러니까 위에 칸을 기억하시면 밑에 칸 자동적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앞에 봐주실래요? 지금부터 주택으로 가정해 봅시다. 갑이 주택을 세 채 갖고 있어요. A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 원이고 B주택도 4억 원으로 가정하고 C주택은 2억 원으로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세 채를 모두 뭐 한다? 합친다. 그럼 합치면 얼마? 10억 원. 맞죠? 근데 세금을 계산할 때 10억 원이 과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게 아니고 주택은 6억 초과되는 게 납세무제하죠. 그럼 초과되는 부분부터만 세금을 때리겠다고. 6억까지는 고액자산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당연히 얼마를 뺀다? 6억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친 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뺀다? 6억 원을 빼고. 그럼 똑같아요. 종합합산은 종합합산 아까 합친 금액에서 얘는 얼마를 빼고 5억 빼고 얘는 얼마를 빼고 80억. 똑같다는 거. 그러면은
그럼 10억에서 4억을 6억을 뺐죠. 그럼 이 가로가 얼마? 4. 그럼 4억 원이 과세 표준이죠? 아니죠. 반드시 아까 뭘 곱하라 그랬어요? 공정 시작 가입비를 곱해야 되는데 현재 공정 시장 가입비를 얼마라고요? 100분의 90. 90 이게 이제 과표라고요. 그러면은 가로가 4억이고 4하고 3억 6천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합친 금액에서 6억 빼고 종합은 5억 빼고 별도는 80억을 뺀 금액에 100분의 90 공정 시작 가입비를 곱한 것까지가 뭐가 된다? 과세 표준.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이제 칸을 찍어봅시다. 자, 맨 밑에 칸 보시면요. 2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산정 박스 있어요. 자, 1번 주택을 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를 뺐어요? 6억 원. 그다음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입비율이고 2번을 먼저 보세요. 2번 종합합산은 5억을 뺀 금액에 공정 시장가입비율이고 3번 별도는 80억을 뺀 금액에 공정 시장가입비율 맞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예외.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갑시다. 지금 갑은 세 채를 갖고 있죠. 세 채인데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말이 느낌이 안 오시면 한 문제 날라갑니다. 자, 갑니다. 을은요. 을 가족은 남편하고 아내분이 D주택을 한 채 갖고 있거든요. 주택을 딱 한 채 갖고 있는데 요 한 채 공시가격이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인데 그러면 6억 초과되니까 납세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등기부를 봤더니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균등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공동소유로.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은 개인별로 주택 가치를 판정하면 5억이라고요. 이렇게 5억. 개인별 재산 가치는. 그러면 자, 질문 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의 가족이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10억짜리를 남편하고 아내분이 균등 지분으로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을 때 5억을 따로 6억 초과로 판정한다면 요 남편하고 아내는 각각 세금을 안 낼 것이고 부부 것은 합치니까 5억을 합치면 10억 원이니까 세금 내야 되죠. 요때 남편 것 따로 아내 것 따로 판정하면 세금 안 내고 남편 거나 아내 가치를 합치면 세금 내야 되죠. 이거 남편 거 아내 거 각각 갈까요? 합칠까요? 합친다. 손 들어봐요. 남편 아내 재산 합친다. 내려보시고 이때는 합치지 않는다. 안 합치죠. 내 것만 합쳐야죠. 세금을 계산할 때 남의 것을 합치는 건 세법이 없어요. 만약에 남편하고 아내 재산을 합쳐버리면요 결혼한 사람들이 세금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결혼 중립성을 제한하는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받아요. 이거 헌법을 위반해.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는 같은 사람이에요? 남남이에요? 남남이야. 뭘 또 일심동체요. 무슨 신혼이요? 남남이에요. 그래서 남편 거랑 아내 것은 합친다 안 합친다? 안 합치니까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으시면은 공동명의로 하시라고. 이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10억대라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2분의 1 넣으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냈다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남편하고 아내가 균등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종부세 납세무자이다. OX, X 아니라고요. 개인별로만 판정하시라고. 그러니까 합치더라도 개인별로만 합치시라고. 내 거는 내 거만. 남편 거 아내 거 서로 합치지 말고. 우리 세법이 절대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을 가족처럼 처음부터 지분을 쪼개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잖아요. 납세무자가 아닌 게 되니까 이렇게. 맞죠? 근데 이제 어떤 가족이 있었냐면 이런 가족이 있었어요. 병가족. 이게 중요하거든요. 병가족. 병가족은 이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요. 이 주택이 공시가격이 역시나 10억대 아파트인데 등기부를 봤더니 아내 단독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단독 소유로. 그러면 이 병가족의 아내는 개인별로 얼마 초과됐어요? 6억 초과됐으니까 납세의무를 줘요. 이해하셔야 돼요. 법상으로. 그러면 웃긴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을 가족도 아파트는 10억짜리 한 채고 병 가족도 서류상으로는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인데 을 가족처럼 지분을 나누다 보면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적게 내고 병 가족처럼 단독 소유로 갖고 있다면 세금을 내게 되죠. 이것도 사실은 형평성이 안 맞죠. 같은 경제 구조인데. 그래서 이걸 방지해서 앞으로 병 가족의
아내 같은 사람은 세금을 때리긴 때리는데 세금을 때릴 때 뭐를 많이 빼줘요. 뭐를 많이 빼줘서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적게 때리겠다. 적게 때려. 그래야지 이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아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 병 가족의 아내 같은 사람 우리는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단독 소유로, 이게 공동 소유로 바꾸면 틀려요. 얘들은 다른 혜택을 안 줍니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는. 그래서 단독 소유로 하나의 가족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6월 1일 시점에 거주자만 혜택을 받아요. 누구에 한한다? 거주자. 그러면은 1주택자라더라도 6월 1일 시점에 비거주자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혜택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고 누구에 한한다고요? 거주자. 그래서 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거주자 중에서 요건이 하나라도 위배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게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요건이 충족하면요, 지금부터 아내한테 생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봐봐요. 아내가 지금 얼마짜리 갖고 있어요? 10억 원. 10억 원에다 적는 가리책이 있습니다. 10억 원에다가 당연히 지금 6억 원 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택은 무조건 6억을 빼고 출발하니까 6억을 빼는데 여기서 3억을 추가 공제해줘요. 다시 한번, 얼마를 추가 공제해준다? 3억. 그러면 토탈 얼마를 뺄 수 있어요? 9억을 뺄 수 있으니까 단독 소유를 결국은 1주택자는요, 결국은 9억이 초과돼야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9억이 빠지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9억을 뺀다고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3억을 추가 공제하고 얼마를 뺀다? 6억 원. 이걸 같이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은 요 가로가 얼마밖에 안 나와요? 1억밖에 안 나오죠? 그럼 1억 원이 과세 표준이죠? 뭘 냅니까? 90%를 곱해야지. 또 당해. 100분의 90을 곱해야지. 네, 그럼 얼마? 9천. 계산도 안 돼, 지금 9천. 그러면은 계산을 과세를 하긴 하더라도 과표가 크게 나오게 한다, 적게 나오게 한다. 적게 나오게 해서 이 을 가지고 형평성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만 혜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들은 우선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추가 공제 3억을 받고 산출세액이 나왔죠. 그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럼 세액 내는 금액에서 공제를 받으니까 세금 내는 금액이 다이렉트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수정을 해드리겠지만 여기까지 흐름이 잡혀요? 이거 필기하지 마시고요. 뭘 필기? 책에 있는데. 그러면 다시 책을 보시면요. 50페이지 맨 하단 박스. 자, 1번 주택이 아까 동그라미 1번은 채웠죠. 근데 2번 보시면 단독 소유 동그라미 50페이지 맨 밑에 박스 1번 주택의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항상 번호를 보셔요. 단독 소유 동그라미 1세대 1주택 동그라미 거주자 동그라미 그리고요 하나라도 위배하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했다면 자 거기 얼마를 추가 공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3억 원. 3억 원 동그라미 별표. 그럼 3억을 추가 공제하고 얼마를 빼니까 6억을 빼니까 토탈 얼마를 뺀다? 9억 원인데 여러분들은 9억을 뺀다고 기억하지 마시고 정확히 기억하시라. 어떻게 뺀다? 3억을 추가 공제하고 6억을 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정리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좀 쉬어도 할 텐데 잠깐 앞에 보시면요. 이거 가만 놔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즉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것은 몇 개가 있다고요? 3개. 그 3개가 뭐예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별자, 이외주택인데 얘들만 고액 자산가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랑 관련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주택에 별장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토지 중에서는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만 들어오는데 그 고액 자산가 기준이 주택은요 6억 원 초과. 근데 이 6억 초과를 판정할 때 남편 거랑 아내 것은 합치지 않고 내 것은 무조건 뭐한다? 합친다. 그리고 종합은요 5억 원 초과 별도는 80억 원 초과인데 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정, 시작, 가입비를 곱해야 되는데 모두 얼마로 간다고요? 100분의 90이고 작년 대비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나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는데 원래는 100분의 150인데 두 군데는 예외를 두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란 2주택자. 그럼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200. 얘는 3주택이니까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300. 그다음에 아까 을 가지고 보세요. 10억대 아파트를
공동소유로 갖고 있다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죠. 그럼 처음부터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병가족처럼 똑같은 10억대 아파트를 한 사람이 갖고 있다 보면 이게 법상으로 세금 내죠. 이것도 을하고 갑이 병이 협병성이 안 맞으니까 앞으로 그 병가족의 아내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거주자 그리고요 하나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혜택이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 3억 원.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명의로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가족은 결국은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돼야 세금이 조금 나요. 공시가격이 9억 정도니까 실거래가로 한 13, 4억 정도. 그 전까지는 종부세 낼 일이 없을 거라는 거. 됐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답니다.